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LA 산불은 오늘도 산타아나 바람 때문에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한인 피해자도 있는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지역 진화율은 아주 낮아서 언제 불길이 잡힐지 알기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재건도 본격화되고 LA시는 2026년부터 3년 연속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있어서 세계가 주목합니다. LA 재건은 또 다른 나라의 도시에도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로 시작돼 산불 진화에 장애가 된 재산세 줄이기와 보험 정책 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시로 태어날지 아니면 정치 싸움으로 처참하게 무너질지는 LA 주민의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국방장관 인준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핏 헥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전사 정신을 강조하고 바이든 현 행정부를 비난하며 트럼프가 훌륭한 군 통수권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 문제, 술 문제, 돈 문제로 비난을 받는 그의 청문회 도중 3번의 시위, 해클링이 있었는데 모두 퇴역 군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으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다. 사임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스스로 덮어버린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남긴 핵심적인 한 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치광이 특별검사라고 받아쳤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존의 미국 회사와 떠오르는 중국 회사를 모두 제치고 3년째 미국 특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만의 TSMC가 2위, 미국의 퀄컴이 3위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스타벅스가 물건을 사지 않는 손님은 나가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매상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6년과 반대 방향입니다. 미국과 세계 언론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해 보도합니다. 엿새 남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은 순조롭게 준비 중입니다.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국기법에 따른 조기는 29일까지 개양되는 게 정상인데 어제 트럼프 당선인의 집 마랄라고는 조기 개양을 멈췄습니다. 오늘 하원 의장도 트럼프 취임식 날에는 조기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미국은 전체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차기 국방장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가 시작되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케이블 방송은 그 내용만 다른 모든 뉴스를 제치고 미국의 다음 국방장관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 내용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LA 산불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산불 문제는 만약에 이 방송을 LA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미주에서 살고 있는 한인 여러분들께서 들으신다면 앞으로 내가 이사 갈 때는 이런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LA에 지금 그 캐런 베스 LA 시장이 여러 가지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튼 산불과는 또 관련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그 미국의 로컬 정치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달라지고 있는 것이 이런 자연재해 때는 뭐 민주당, 공화당 이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공화당, 민주당 뭐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서 나오는 음모론과 가짜 주장과 아니면 실제 현실과 사실과 바탕된 비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부안해동하면 정말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연방정부에서 돈을 받아오기가 힘든 겁니다. 재건을 하기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델리케이트한 문제들을 어떻게 피해가면서 재건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그 팔로스버디스가 아니라 그 퍼시픽 팰리세이즈라든가 뭐 패사디나 위험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오늘은 벤츄라 카운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바람의 방향을 그 세기도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 맨 앞에 섹션이 여러분들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돼서 저는 맨 앞에 말씀을 드리고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왜 카운티라고 하느냐 LA 산불이라고 하지만 이튼 이 지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는 속하지만 LA시에 속하지는 않거든요. 다른 구분이 조금 되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약 1,0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1,000만 명이라는 게 한국과 비교를 하면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뭐 서울의 이 땅 넓이와 이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비교하고 하면은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거냐면요. 미국의 50개 주죠. 50개 주에서 41개 주보다도 주 전체의 인구보다도 LA 카운티의 인구가 더 많습니다. 이 1,0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집에 갈 때 이튼 그 산불 그 지역을 쭉 갔는데 방위군들이 전부 있어서 방위군들이 이제 군용차가 있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 군데군데마다 한 5명 정도는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그리고는 이제 이튼 그 산불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불에 타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일일이 그 주민 그 신원을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방위군이 지금 2,500명 정도가 이 산불 지역 특히 퍼시픽 팰리세이즈라든가 이튼 그쪽 엘타디나 지역이겠죠. 이렇게 있는 것을 저는 그 보지를 못했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검문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약탈과도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는 전체적으로 어제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뭐 1,500억 달러가 들지 재건을 하는데 얼마가 들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바람입니다. 그레이트 베이슨, 뭐 네바다, 유타 그리고 이제 아이다호 주변 여기서 이제 고기압이 만들어져서 이제 산타나 바람이 더 강해지는 건데 이게 이제 시속 70마일 정도까지 분다니까 뭐 오늘은 제가 이 시속 112km라고도 말씀드립니다. 돌풍이잖아요. 돌풍이 부는데 돌풍이 너무 건조하고 방향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폭발성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도 어디 한 군데에서의 불꽃이 어떤 때는 그 불꽃이 풋볼 크기만 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몇 마일을 가다서고 가서 불이 또 번지고 하는 건데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퍼시픽 팰리세이즈나 이튼 산불 이쪽은 아니라 벤츄라입니다. 벤츄라기 때문에 벤츄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좋지만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비를 하셔야지 되고요. 또 하나 다행인 굿뉴스는 내일이 지나면 조금 나아진다고 하죠. 지난 주말처럼 바람이 잦아든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금까지도 14% 진화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화율이라고 얘기할 땐 지금 불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100%인데 100% 불나고 있는 것 가운데서 14%를 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 진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 그 화재 주변에 완전 장애막을 그 방해물을 14% 설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쪽에 이 화재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14%의 장벽을 설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 장벽이 어떤 땐 자연적인 장벽이 될 수도 있겠죠. 길이 딱 갈라놓는다던가 길에 뭐 나무가 있다던가 이렇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도로가 길이죠. 강이 있다던가 뭐 이런 물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인위적으로 우리가 불도저로 뭐를 막 밀어버리고 호수로 막 물을 미리 뿌려놓고 초목도 좀 제거해놓고 이렇게 해서 14%는 막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튼 산불은 33% 진화, 33%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걸 이제 가둬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샌프란도의 그 허스트 산불은 거의 지금 진화가 됐습니다. 또 하나 굿뉴스는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뿐만이 아니라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는 정말 싸움을 많이 했어요. 특히 정치인들끼리. 텍사스의 그렉 에버트 주지사와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민 문제를 가지고 특히 이 일이 LA에서 일어났죠. LA로 텍사스의 그렉 에버트 주지사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불법 체류자들이 넘어오잖아 하면서 버스에 태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유니온 스테이션 그 역에다가 내려놓고 어디다가 내려놓고 했습니까? 그런데도 미국이기 때문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가 가깝고 그리고 텍사스가 그렇게 해줄 만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45대의 특별한 차량도 보내줬고요. 소방관도 135명이나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게빈 뉴섬이 이 텍사스의 주지사가 이런 걸 보내줬다면서 X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빨간색도 없고 파란색도 없다. 공화당도 없고 민주당도 없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함께 모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재 진화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이때쯤이면 이제 화재 원인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드가 그 트레일 코스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 불꽃놀이 있었을 때 뭐 그 잔재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는데 확실하진 않고요. 그러나 그쪽에 주민이 내가 하이킹하러 갔는데 냄새가 났었어.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산불이 터져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이제 연결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보통 때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고 하면 번개 때문에 많이 일어나죠. 번개가 쳐서 마른 나뭇잎과 마른 나뭇잎이 부딪히면서 불이 붙는 이런 일이 많은데 이번에는 두 군데 큰 산불 다 이건 아니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낡은 전선 때문에 남가주 그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이 어제 고소당했습니다. 그것을 방치해서 그렇다. 특히 짙은 그 산불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고 나머지는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위플래시 기후변화에 의해서 막 초목도 이런 새로운 초목도 자라고 습했다가 뭐 드라이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의 산타아나가 확 들어와서 보통 화재 시즌이 5월부터 10월 정도까지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1월 중순입니다. 그리고는 뭐 왜 저수지가 이랬어, 뭐 어디 왜 막혀 있었어, 왜 하필 그때가 관리야, 뭐 이런 등등. 그리고 LA 소방국장은 우리 좀 뭔가가 부족했어라고 얘기하면 LA 카운티 소방국장은 아니야, 뭐가 철저했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나 자연재해가 됐던 아니면 뭐 인간이 부주의해서 재해가 났건 그것을 막기 전까지는 서로 싸우면 이 재해를 당한 쪽에서 엄청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LA 소방국이 여자들 때문에 소수 인종 때문에 DEI라는 정책을 써서 능력이 없는 소방관들 때문에 이렇게 산불을 막지 못했다는 얘기를 증거 없이 마구 해댑니다. X의 DEI 다양성, 형평성, 호용성 정책 때문에 뭐 여기에 그 말하자면은 자격이 안 되는 소방관들은 뭐 힘도 세고 해야 되잖아. 여자를 왜 고용해? 소수인종을 왜 고용해?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 자기 오피스까지 있대요. 어제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 백악관 접근 막을 거야 했는데 오피스까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막는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국을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해서 세계주의자들이 불을 일부러 저질렀다고 역시 증거 없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에 휩쓸리는 것도 캘리포니아 주민에게는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젠 가깝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나가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연방정부 지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지 되고 일론 머스크가 옆에서 속삭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파 사이에서 가장 지금 캘리포니아의 이 화재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퍼진 것을 비난하는 게 소방국 예산을 캐런 베스가 1,760만 달러나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저도 실수한 겁니다. 하원 의장조차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LA 소방국 자체의 그 예산은요, 지난해에 비해서 9.1%가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 회계연도에. 한번 초기에 어느 정도를 책정해 놨다가 그 뒤에 전체적인 예산은 로스앤젤레스가 9.1%가 증가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무조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연방 하원 의장이 그런 거짓말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예산이 지난해보다 9.1%가 늘어났다 할지라도 LA 소방국에서 볼 때 여기에 더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들의 봉급을 올려줬나? 왜 여기에다가 안 쓰고 이럴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소방 예산이 1,760억 달러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연방재해청장이 지금 캘리포니아주 산불을 커버할 만한 우리 충분한 지원금을 갖고 있다.
다행히도 얼마 전에 상원과 하원이 이게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산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발생한 179가지의 재난에 대해서도 우리 복구를 지원을 할 충분한 자원이 있다 하는데도 그걸 캘리포니아주로서는 가능한 한 많이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탓이다, LA의 탓이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그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연방정부에서 주겠습니까, 돈을? 더군다나 캘리포니아주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음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대통령을 포함해서 해서 다른 주는 모르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 같은 거 여러분들이 연방정부에서 피해자시라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삭감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람 괜찮지만 음모론과 거짓에 휘둘리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건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 선출된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대응은 그 사람들을 능력이 있어 하고 빛나게도 하고 본인이 설령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희생양 비슷하게 그리고 그때 그 역할을 맡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들 부시 대통령이었죠. 뉴올리언스, 카트리나, 허리케인 그 당시 그게 이제 최저치까지 내려갔습니다. 대통령이 부자로만 살아서 지금 그 피해자들이 거기 가장 가난한 지역이 피해가 많았잖아요. 뭐 이렇다 먹을 것도 없다 하면은 뭐 없으면 뭘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최저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허리케인 샌디 이때의 뉴저지의 당시에 공화당의 크리스 크리스티가 주지사였어요. 그때는 막 너무 일 처리를 잘한다고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죠. 앞으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시더라도 재난에 대한 대비도 그렇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정치인들에 대한 시각이 어때야지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지 되는가 이런 점들을 오늘 그 이코노미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많은 부분은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앞으로 재난에 더 잘 대비를 할 수가 있을까? 이 미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죠. 뉴욕에 이어서. 그리고는 세 가지 스포츠가 쫙 연이어서 2026년부터 있는 그런 로스앤젤레스인데 이 실수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실수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얘기한 뭐 별로 가치도 없는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가 났을 때 쓸 수 있는 물을 하지 않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니까 가짜다라고 못을 받고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민 발의안으로 통과시킨 두 가지가 산불에 대해서 뭔가를 막는데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실수해서 그런 걸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배울 것이 있는가? 맨 앞에는 이튼 그 산불에서 엘타디나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튼 그 산불 그 지역에 뭐 트레일 코스도 있다면서요. 거기서 이렇게 와이프가 이렇게 산을 쳐다보고 남편이 쳐다보는데 갑자기 불이다 이상해서 딱 보는데 순간 불이 딱 터지고 너무너무 운이 좋게도 강아지 2마리와 함께 거기 이튼이 좀 높거든요. 남쪽으로 내려와야지 페사디나 쪽으로 대피를 할 수가 있었다. 너무너무 운 좋게 맨 앞에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끝과 연결이 되는데 이튼 산불 지역은 거의 90%가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집이고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막 주택붐이 있었을 때 뭐 부자 몇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950년대에 많이 지어졌답니다. 그러니까 불 잘 붙는 건축 자재로 샌 가브리엘이라는 마운틴을 병풍으로 탁 치고는 지어진 그런 집들입니다. 동네가 산길슭에 뻗어 있기 때문에 뭐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힘든 것이 당연하고 대피할 아주 널찍한 공간도 없는 거예요. 산길슭에 집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플래시라는 불 잘 붙는 이런 초목들이 나와서 불이 붙어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나아질 수 있겠죠. 이게 예전의 집이 아니니까 화재에 더 강하게 지어야지 되니까 캘리포니아 정치가 이러한 것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치가 뭐 물고기 살리려고 도시에서 물을 빼서 이랬다 이거 아니고요. 주민 투표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민 투표 결과 평소에 공공 서비스 소방기금을 조달하기 어렵게 했다는 것과 주택 보험 시장도 막 뒤틀려 있어서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1978년도에 재산세를 인하해서 그걸 재산세 상승을 제한하는 투표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요. 다른 주로 이동하실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뭐 캘리포니아나 다른 주에 집을 한 채 사볼까 하시는 분들도 집값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산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지역의 보험료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비쌀 때는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싼 걸 사면 비지떡이라고 나중에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78년도에 재산세를 이만큼 이상은 못 올리게 하겠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투표를 했어요. 로컬에서 거쳐지는 수입이 적잖아요. 수입이 적으니까 또 뭐 로컬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도시가 새로운 그 프로젝트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새로운 건설을 하기에 새로운 것을 더 이제 뭐 기후변화에 따라서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뭐 보충 건축을 한다던가 보조 뭐를 한다던가 새로운 건축도 좀 안전하게 짓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건축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게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재산세로 못 걷는 거를 건축업자에게 내라고 하니까 두 번째 1988년도에 주민 발의한 원오들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보험요금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지만 그게 다른 주에 비해서는 싼 겁니다. 텍사스가 집값이 싸요. 텍사스가 집값이 싸지만 텍사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 굉장히 뭐죠? 재산세가 비싸다고 하고 지역에 따라서 보험료가 엄청 비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텍사스도 산불 같은 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 위험에 맞춰서 보험금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을 못하도록 이러한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건축자재는 점점 뭐 비싸지고 하니까 좀 약하게 이렇게 지어놓고 하니까 이런 상상하지 못한 무슨 뭐 위플래시 같은 것과 합쳐져서 기후변화 뭉쳐서 이렇게 왔었을 때 그 시간 같은 것도 엄청 힘들었고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보험위원회가 지난주에 보험회사들이 화재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그 손님들 보험 계약을 1년 동안 취소한다 했는데 취소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는데 이러니까 보험요금이 또 주에서는 자꾸만 사람들은 산등성이를 깎아서 대저택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면 엄청나게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갑니다. 수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캘리포니아주가. 하니까 자꾸만 이제 다른 곳으로 날아갔네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주민들이 직접 손으로 뽑은 항상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돈 내라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냐고. 재산세에 대한 것, 보험료에 대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사실은 크게는 뭐 이런 일로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연기가 다 거치고 나면 이번 화재가 로스앤젤레스를 여러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다. 위기가 왔었을 때 그 위기의 시기가 끝나고 나서 우선 정치적인 여파가 있겠죠. 당연히 제일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워하는 여자 하면 캐런 베스인데 캐런 베스 시장은 퍼시픽 팰리세이즈는 로스앤젤레스 시에 속하니까 이건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고 엘타디나는 LA 카운티이긴 하지만 LA 시는 아닙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거긴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캐런 베스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고 캐런 베스가 이제 시장된 지 몇 년이 안 되는데 무슨 이런 기간시설을 다 해놓는데 책임을 지을 수는 없고 유권자들도 그런 것 압니다. 유권자들이 아무리 누군가가 공격을 해도. 그런데 캐런 베스가 또 시장으로서 중요한 도시의 시장이니까 다른 나라 가고 이런 거 흔한 일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선거 캠페인 할 때 LA 시정에만 뭐 포커스를 두지 다른 나라 이런 거 안 하겠어라고 했어도 다른 시장들도 다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캐런 베스의 경우는 갈 때 1월 4일에 떠났거든요. 그리고 1월 7일 화재 나고 나서 돌아왔죠. 떠날 때 이미 이게 산타아나 바람이 예사롭지가 않아 하는 경고가 있었는데도 떠났다는 거. 이건 너무나 캐런 베스에게는 굉장한 악재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내년이 선거인데 뭐 재선 리콜 캠페인이야 하겠어요? 그런 뭐 돈을 또 얼마나 들여야지 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내년 시장에서 재선에서 캐런 베스는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그 비난을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피해 지역에서 일부 떠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도 문제가 캘리포니아가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를 떠난다면 주택 비용 때문에 떠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캘리포니아주 공공정책연구소에서도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사람의 4분의 1이 이제 기후변화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이사 갈 것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문제는요. 떠난다는 사람도 있는데 로스앤젤레스 이런 사람들이 살기 좋다 하는 지역에서 이런 지역들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결국은 더 많답니다. 그럼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뜨문 이렇게 주택 한 채 지어놓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새로 지을 때 화재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더 나은 방식으로 뭐 예를 들어 아파트먼트를 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뭐 멜 깁슨과 로라 잉그램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산불을 저질렀다가 아니라 산불이 나고 보니까 이 다음에는 좀 그랬으면 집값도 싸지고 뭐 여러 가지가 부담이 덜하겠다. 이런 새로운 도시로 건설할 것인지는 로스앤젤레스가 결정을 할 것이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뭐 도시를 위한 마샬 플랜 같은 것을 만들겠다. 뭐 제2의 로스앤젤레스 지금 이런 것. 그래서 행정명령 같은 것도 간소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새로운 주택은 현대적으로 방화 규정을 하는데 엄청 이제 좋게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괜찮겠죠? 그래서 호화로운 뭐 아파트도 있을 수 있겠고 뭐 투플렉스, 포플렉스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뭐 부자와 이튼이 좀 그래요. 이튼 산불이 난 지역이 부자도 살고 조금 뭐 웬만한 그냥 보통 사람들도 살고 해서 가정당 연수입이 한 8만 달러 조금 넘거든요. 이튼 그 애틀란 이튼 그 파이어가 난 바로 그 지역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하는 거. 그런데 맨 위에 얘기를 한 그 이튼 산불이 난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 첫 번째 얘기한 그 주민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93년도에도 거기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화재가 일어나고 나서 뭐 좀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지어졌는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집을 지었다. 두고 보자. 이건 내 생각인데 아마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뭐 주택 소유주라든가 시에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을 합쳐서 해야지 될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이슈가 이렇게 길게 올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팍스 텔레비전의 제시 워러스 같은 사람은 로스앤젤레스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연방 정부가 가져가야지 된다고 방송합니다. 이 사람은 더군다나 연방정부가 한인들이 듣기에는 가슴이 저는 철렁했어요. 계엄령을 발동해서라도 LA시를 연방정부가 가져가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Full federal takeover is needed. Invoke the Stafford Act. The state's overwhelmed. Martial law might have to be declared. 계엄령을 왜 발동하느냐. 다시 재건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못할 것이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해야지 될 수도 있다. 그 전에 스태포드 법을 발동해서 연방이 다 가져가야지 된다는데 이 사람은요. 스태포드 법을 알고 얘기하는 건지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스태포드 법이라는 것은 스태포드 액트예요. 연방법이고 자연재해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연방정부가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더 많이 도와주는가 하는 것이 지원하는 것이 스태포드 법이지 그 자연재해가 났다고 해서 연방정부가 그쪽 지역을 접수하는 게 스태포드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엄령을 발동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단 잘못된 건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피해 되시는 분들께 이번에는 퍼시픽 팰리세이즈 같은 경우는 워낙에 부자 중에 초부자가 사니까 물질적으로 무엇을 도와드리겠습니까? 하지만 심적으로라도 서로 돕고 음모론과 싸우고 이렇게 해서 로스앤젤레스를 갑자기 제가 로스앤젤레스의 전사가 됐네요. 아름다운 도시로 다시 만들려면은 정신이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 음모론에 휩쓸리다간 정말 2등 시민 됩니다. 유치한 사람들 됩니다. 잠시 뒤에
오늘 정말 중요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Maybe 소리는 뉴스 IM 690 라디오 서울 그 라디오 서울 새로운 로고 좋은데 조금 아쉽네요. 0.5초쯤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라디오 서울 하고 여운 0.5초. 이 방송하다 보면 그 0.5초, 1초가 굉장히 긴 그 시간이고 거기에서 오는 뉘앙스의 차이가 무척 많잖아요. 직업병입니다. 자, 지금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44살 소령 출신의 국방장관 지명자가 청문회 인준 청문회에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딱딱하더니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부드럽네요. 워낙에 뭐 텔레비전 진행자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해클링을 3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트 헥세스라는 Fox and Friends 팍스의 아침 프로그램의 공동 주말 진행자. 팍스에서는 뭐 한 200만 달러 받았다고 하네요. 팍스에서 받는 돈치고는 작은 돈이죠. 이 200만 달러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 사람은 DEI를 없애는 것을 잘할 사람이고 그게 바로 지금 미국의 합참의장이 처음으로 이 총 그 합참의장이 흑인이었고 그리고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 이 두 사람이 동시에 흑인이에요. 다 근데 사성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말이에요. 뭐 흑인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이 뭐 합참의장이 됐겠어? 해고해야지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군을 전투에 투입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상원 의원들 만나고 다니면서 왜냐하면 상원 의원 가운데서 여군 출신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원 의원도 여군 출신 이라크 조종사로 파견된 일리노이주의 연방 상원 의원도 있고 하니까 이게 조금 이제 여기는 좀 완화될 분위기를 그다지 많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자는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이 소개해 주는 거 보니까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 전투 맨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똑같이 남자랑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대를 통과를 해야지 되는데 뭐 해병대 같은 경우요. 100파운드를 맨답니다. 100파운드면 제 몸무게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뭐 이거를 하고는 막 뛰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극히 소수고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뭐든 50대 50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뭐 100파운드를 메고 뛰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면 좋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두 가지가 큰 그 케이스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마음에 드는 거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 사람의 문제는 3가지가 여자 문제. 2017년 캘리포니아 호텔에서 성폭행 이렇게 해서 돈 주고 무마한 거. 그리고 2번째 이혼할 때도 엄마가 아들에게 이메일 보냈잖아요. 너는 너처럼 여자를 막대하고 그리고 여자를 이용해 먹는 남자. 나는 그런 남자 싫어. 엄마가 아들에게 보낸 그런 이메일이에요. 2번째 이혼하고 지금 3번째 결혼인가 그런데 7명의 자녀를 굉장히 자랑하고 도덕을 무척 많이 말했습니다.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그래요. 3번 결혼하고 다 외도했었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뭐 7명이 지금 되는 거고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아이가 옛날 아이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이메일 썼던 거야 하고 이 피트 헥세스 그 지명자를 딱 이렇게 했고요. 술 문제입니다. 2번째. 술 문제는 여러 그 직원들이 같이 일하던 사람이 저 사람 알코올 중독이다라고 많이 증언을 했고 한 번은 그 군 관련 어떤 재단에서 책임자로 일을 할 때 말하자면 뭐 회식 같은 것을 하는데 스트릿바에 가서 회식을 하는데 막 그 스트릿바의 규정을 어기고 무대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쫓겨난 일이 있을 정도로 술 문제가 있고 그리고 3번째는 이 사람이 과연 민간인과 군을 포함해서 300만 명 이상 그리고 뭐 9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 연방정부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이 지금 국방부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다룰 만한 능력이 있는가. 뭐 계급은 소령이었고 그리고 민간 출신에서 국방장관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기업을 운영해봤다든지 이런데 이건 아니다. 팍스 주말 진행자 44살 당만 트럼프의 강력한 그 방어자라고 이게 돼?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오늘 아침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은
지난 30년 동안 뭐 예를 들어 다른 그 국방장관들과 나의 이력서는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까지 옆에서 누가 보조, 찬조, 연설 비슷한 것도 해줬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까지 해서 모든 것이 완벽했는가? 완벽하지 않았다. 나는 이 국방부의 전사의 정신을 아주 그 강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워리어 에토스라고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리고 새로운 그 테크놀로지 같은 것을 군에 배치를 하고, 뭐 이런 얘기. 그리고 트럼프를 칭찬을 많이 했고, 바이든을 비난을 했고, 보통 이제 이런 인준청문회 할 때 나를 선택해 준 사람을 칭찬하는 건 당연하지만 현 행정부의 뭐 대통령을 비난한다던가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이 헥세스 지명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트럼프 당선인이 좋아할지도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리크루트도 어렵다, 무기 시스템도 엉망이다, 현상 유지가 안 되고 있다, 매년 뭐 청문회 하고 하지만 이거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어쨌든 그 전투사의 그 기질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청문회를 할 때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와서 이제 뭐라고 반대하고 막 너 안 돼, 절대 안 돼 이러는 경우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 5분 사이에 시작하자마자 3번이나 이렇게 어떤 사람은 군복을 입고 나왔고요.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한 것으로 봐서는 상위 군인일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은 저는 그 처음 봤기 때문에 my back. You are a misogynist. Not only that, you are as quickly. 아마 이분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셨던 분인가 보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또다시 누군가가 뭐 한참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누군가가 당연히 쫓겨내죠. 쫓겨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 군인들 자신들 가운데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소령 출신인데 그렇긴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 51명이면 되기 때문에요. 공화당 가운데서 6명이 지금 이런가 저런가, 아니면 더 정확하게는 4명만 민주당과 같이 빠져나가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얼마 전까지 상원 대표였었던 사람, 그리고 수잔 콜린스, 리자 머코스키, 조니 언스트, 이분은 이제 군 출신이죠.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이 결국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공화당에서 반대한다 할지라도 민주당에서 나 뭐 헥세스 지지하겠어라고 하면은 또 표가 보태지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너무나 이 국방장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뒤에, 오늘 앞부분이 너무 길어져서 잠시 뒤에 여러 가지 뉴스들을 조금 속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속가서 하니까 자꾸만 머릿속에 한쪽은 지금 제가 한국의 뭐 탄핵 재판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이쪽 한쪽에는 로스앤젤레스 산불이 들어가 있어서 속가서 하니까 나뭇가지하고 생각이 연결이 겹치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삼성이요, 중국 기업들 막 떠오르고 워낙에 이 분야는 미국이다 하는데 다 제치고 3년 연속 미국 특허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특허 건수입니다. 막 굉장히 많던데요. 그래서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특허가 뭐 특허를 받는다고 물건이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기업들이 얼마나 그 분야의 연구에 투자를 하고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하는지,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죠, 일종의. 삼성이 하도 많으니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3년 연속 1위고요. 2위가 역시 대만의 강자 반도체 제조업체인 TSMC. 퀄컴이 3위예요. 퀄컴을 제쳤어요, 미국에. 애플이 4위입니다. 애플은 지난해보다 3단계 뛰어 올랐고, 중국의 파웨이가 지난해에 비해서 47%나 올랐으니까 이건 무서운 상승이죠. 6단계가 상승해서 5위. 그 다음이 LG입니다. 한국 6위. 삼성 디스플레이가 다시 7위. 그 다음에 한때는 완전히 그 특허의 왕좌였죠. IBM. 4단계 지난해보다 내려가서 8위입니다. 그런데 이 IBM 같은 경우는 이 특허
미국을 조금 더 선별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뭐 본인들의 어떠한 것도 반영된 것 같고 9번째 특허를 많이 신청해서 딱 확보한 회사가 캐논 10번째가 구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10번째까지 가는데 구글이 10번째인데 삼성전자가 1, 삼성 디스플레이가 7, LG가 6위, 인텔이 11위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기업이 뭐 특허 56%, 그 뒤가 일본, 중국, 한국, 독일 이런 순서입니다. 그리고 AI 관련이 가장 많긴 한데요. 오히려 약간 그 지난해보다 그 성장 자체는 좀 식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몇 건이나 하는 건가 한번 볼까요? 삼성이요. 2024년도에 6,377개를 보장받았네요. 야, 2023년도에는 6,165개 특허권이었거든요.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해 2,596건, 지난해 2,564건 둘 다 늘어났네요. 자, 이런 것이 있고 또 스타벅스에서 뭐 커피를 사든지 빵을 사든지 안 사면은 이제 나가라고 하는 정책을 1월 27일부터 시행을 한답니다.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스타벅스는 6년 전 맞죠? 6년 전에 2018년도에 필라델피아에서 한 그 스토어에서 2명의 흑인 남성을 논란이 있는 그렇게 체포를 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막 사과하고 직원들에게 뭐 인종차별하지 말아라는 그런 그 교육도 시키면서 꼭 물건을 안 사더라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6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물론 여기에 CEO가 바뀐 것도 있고 모든 DEI 같은 거 다 없어집니다. 소수 인종에 관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지금 다 없애고 있잖아요. 뭐 등등 뭐 해서 월마트 등등 다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이 치폴레의 브라이언 니콜이라는 사람이 지난해에 스타벅스로 딱 영입이 돼서 지금 이 스타벅스가 뭐 이스라엘 가자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그 보이콧도 늘어나고 줄어들었죠. 그리고 가격도 막 인상하니까 거기에도 반발하고 스타벅스 안 먹어 뭐 이러면서 그걸 이제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는요. 이제 물건 안 사면 화장실 같은 거 쓰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이 사람들이 위반을 하면은 밖에서 사온 술을 마신다던가 그런 사람도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경찰에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편안한 자리, 이런 그 곳으로 스타벅스를 만들어서 매출을 높이겠다 하면서 또 하나, 이런 것만 하면 하나 좋은 것도 줘야 되잖아요. 스타벅스가, 저는 그 리필을 해서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리필하고 돈을 조금 받았는가 보죠? 뜨거운 커피? 아니면 아이스 커피 한 잔은 음료수 사면 무료로 리필을 해준답니다. 자, 이런 거. 그런데 이게 북미 지역에만 적용이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만. 다른 나라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죠. 그 나라 법에 또 뭔가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국방장관 그 청문회에서요. 국방장관 지명자가 여성 상원 의원에게 엄청 야단 맞는 거 비슷한. Qualified to that, you could do 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s, which essentially are security agreements. You can't even mention that. You've done none of those. You talked about the Indo-Pacific a little bit, and I'm glad that you mentioned it. Can you name the importance of at least one of the nations? 네, 이제 자격이 없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여러분들께 잠깐 들려드렸냐면 지금 이 얘기를 한 사람이 태미 덕월스라고 일리노이가 지역구인 연방 그 민주당 소속의 상원 의원인데 이라크에 조종사로 갔다가 다리 두 개를 다 잃었습니다. 두 다리를 다 잃고 지금 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여성에 관한 전투 관련 물어보는가 했더니 물론 당연히 물어보겠죠. 당신은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퍼시픽에 관한 거, 이 중요한 이 나라 이런 미국의 이 같은 국방에 관련된 것에 관해서 중요한 뭐 국가 이름이라도 당신이 언급할 수 있는가?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얘기. 또 뭐도 안 되고 뭐도 퀄리파이가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지금 청문회에서
두 손 꼭 잡고 굉장히 좀 듣는 경청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태미 덕월스는 아주 Because I wanted to go back and serve next to my buddies who saved my life. This same copy, these words. 여러분들 그 분위기만 보시면 하면서 지금 저 연방 상원의원이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 자격이 안 된다. 군인의 자격도 안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너무 많고 시간은 너무 없고 너무 화도 나고 하는 그런 모습의 분위기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덕월스의 표는 이 사람이 국방장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앞에서 놓쳤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모든 케이스를 기각을 했지만 그 의사당 사건에 관한 선거에 개입했다 하는 혐의잖아요. 그렇지만 그 보고서 자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막으려고 했지만 트럼프 측에서 막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만 말씀드리자면은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그는 반드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다. 의사당 폭동 사건,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 증거가 너무 많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뭐 멍청이, 바보, 정신 나간 사람, 완전히 나는 무죄고 낸시 펠로시가 유죄인 걸 보여줬다. 조사 결과가 가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기밀 문서. 이건 또 트럼프가 지명한 판사가 일단 이거 공개하지 말아라 하고 묶어둬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탄핵재판소 어제 그 한국에서 4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고 지금 왜냐하면은 또 다른 내란 혐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체포 위기에 처한 한국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처음 시작됐는데 4분 만에 끝났다. 미국과 해외 모든 언론이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 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고요. 뭐 재판 일정도 뭐 일방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재판 일정은 미국도 봐주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그 여러 가지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당선인도 여러 번, 물론 어떤 때는 그걸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아들 고등학교 졸업식이라든가 이런 때는 연기해주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선거 캠페인 도중에도 그 피고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재판 일정을 잡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말하려고 카터 조기 계약 내렸고, 하원 의장도 트럼프 취임식 날 내린다고 했고 텍사스의 주지사도 내린다고 했고 원래 법으로 따지면 1월 29일까지 하는 게 맞지만 하루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 뭐 그 또한 어떠랴 하는 생각 듭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